삶을 그리는 바이올린 켜는 기타리스트, 네, 캐롤 아니고 뽀로로 하고 기타 로로라고 활동하고. 로로님께서 그래서 전달하고 싶은 관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어떤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런 공연보다는 조금 더 뭔가 퍼포먼스가 가미되니까 그림이 좀 더 이쁜 그런 공연들을 좀 더 많이 하고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공연할 때 기획에서 딸렸던 게 뭐였냐면 그 사람이 그 기타 하나로만 공연을 진행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연을 끝나고 나왔을 때 뭔가 이렇게 드라마 한 편을 본 느낌의 그런 여운들이 굉장히 있었더라고요. 이게 아티스트들은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청중들은 듣는 분들이고 기획자들은 그 말을 얼마나 청중들이 이해하고 싶고 좀 즐겁게 좀 들을 수 있는지를 좀 정리해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새로운 걸 가지고 신선한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이 기획자라는 일을 했는데 좀 너무 일반하니까 이제 좀 그것도 너무 좀 힘들고 좀 이제 이 회사의 조금 아이덴티티가 저희는 좀 기획력에 좀 있다고 생각해서 유튜브도 할 겸 사이드 프로젝트를 좀 해볼까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채널은 이제 현역 기획자들이 이제 사이드로 정말 돈 안 되고 재밌는 일들 한번 해보자 라는 취지로 유튜브를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이제 다양한 걸 해봤어요. 강의도 해보고 현장을 리뷰했는데 아직 유튜브 초보라서 좀 별론 거예요. 컨텐츠도 좀 별로고 재미도 없고 그래서 좀 해보고 이제 도현님이랑 같이 생각했던 게 이제 우리가 기획자니까 일단은 뭐 프로젝트를 한번 이제 신박한 거를 좀 기획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 이제 주변에 조금 괜찮으신 분들 이제 서칭해서 이제 그분들이 아티스트라든지 아니면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기획자가 아니시다 보니까 혼자서는 못 하시는 일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기획자가 옆에서 일도 좀 키워서 좀 신박하게 좀 뭔가 하는 프로젝트들을 보여주면서 좀 우리의 기획력도 살리고 저희들의 재능이랄까 아니면 뭐 어떤 저희도 좋고 상대방도 좋은 그런 프로젝트들을 할까 싶어서 이렇게 찾아뵈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어떤 일이든 일단 그 아티스트가 먼저 일단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하고 싶으셨던 일이나 아니면은 그런 혼자서 하실 때 힘드셨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하면서 좀 같이 재밌는 프로젝트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로로님도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삶을 그리는 바이올린 켜는 기타리스트, 캐롤 아니고 뽀로로 아니고 기타 로로라고 활동하고. 저는 이제 음악으로 그림을 그려간다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공연을 기획하고 그다음에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랑 바이올린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 루프 스테이션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악으로 그림을 그리고 약간 그 쌓는 과정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쉽게 조금 더 전달하고 또 기악 공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기악 공연은 뭔가 갇혀서 들어야 되고 또 재미가 없다, 정적이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물론 그런 공연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하지만 그런 공연들을 가기 전에 즐기기 전에 저 같은 되게 약간 이지 리스닝의 그런 기악 공연 재밌는 역동적인 그런 기악 공연들 보면서 좀 더 깊게 기악 공연의 매력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을 좀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공연 제목은 소리에 소리를 얹다 해서 거기에서 이제 파생해서 여기 지역을 딱 얘기해가지고 뭐 소리에 관악을 얹다, 소리에 인천을 얹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리즈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기악 음악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서커스, 그러니까 넘버걸 아티스트들이랑 굉장히 많이 콜라보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서커스 작품 중에 이제 시어휠이라는 그 작품 그런 서커스가 있는데 그 작품이랑 같이 협업해갖고 공연을 이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봉엔줄이라고 이게 줄 타시는 그 아티스트 분이랑 이제 같이 해가지고 콜라보해서 작품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작품을 활동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 작품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소리에 소리를 얹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작년에는 제가 사실 전공이 물리학이에요. 그 어느 날 이제 그 과학 퍼포머라는 게 있다라는 걸 좀 봤거든요. 정보를 얻게 됐는데 그 과학 퍼포머라는 직업이 그냥 퍼포먼스가 조금 더 가미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공이 아닌 사람들이 퍼포머 그냥 현상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경우들이 좀 많아서 좀 그런 부분들을 저는 전공자 입장에서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막
막 석사, 박사 이상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아무 기반이 없는 사람들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과학적 지식과 제가 갖고 있는 그 루프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그것들이 좀 더 예술적 부분에서 기술적 부분에서 뭔가 교차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것들 어렵네요. 네 어려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에 군포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연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두 가지 제가 사업이 됐었는데 하나는 아까 그 시리즈 과학 시리즈였고 하나는 이제 수어랑 하는 그런 공연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선정이 돼서 하나인 문화재단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항상 넘버벌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더 색다른 그림을 좀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래서 수어하는 친구랑 이제 같이 작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저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넘버벌, 그러니까 가사가 없는 거, 저는 가사가 없는 게 조금 더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취향이신 거예요? 개인 취향이죠. 네네. 가사가 없는 음악이 좀 더 좋더라고요. 왜냐면 가사가 있는 음악들은 생각보다 그 가사에 그 얽매여 있는 되게 있어요. 심지어 멜로디만 들려주면 몰라요. 무슨 곡인지. 그쵸. 네. 그런 경우도 있게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음악을 좀 즐길 수 있나? 전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악 음악에 대해서 좀 매력이 많이 어렸을 때부터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쉽게 재밌게 다가갈 수 있는 또 반면에 또 제가 제 철학을 좀 넣을 수 있는 그런 딥한 공연도 좀 만들어서 좀 그렇게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기획자랑 같이 일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없고 제가 그냥 혼자 다 혼자 다 했죠. 했죠. 쉽지 않으셨을 텐데 여러 가지 좀 노력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시도도 많이 하시고 네네네. 유튜브 찾아보니까 되게 많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열심히 했죠. 네. 열심히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이제 조금 만약에 이제 기획자가 붙었다는 게 약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더 볼륨업을 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네. 제가 그 정도 연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뭔가 좀 기존에 하던 거랑은 조금 다른 시도 정도들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네. 혹시 뭐 생각만 하셨던 뭐 그런 아이디어나 아니면 뭐 한번 해보고 싶었던 뭐 그런 공연이나 아니면은 그런 기획 콘서트 퍼포먼스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사실 저는 제가 항상 그 계획을 하고 있는 공연은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코타로 오시오라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아, 네, 황원. 네, 맞아요. 네, 그 아티스트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황원만 잘 알고 있고 그쵸. 파이트라는 곡만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사람의 공연의 매력은 그 라이브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단독 공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때의 느끼는 그 감동이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볼 수 있나요? 영상을. 네, 2시간짜리라고 어떻게 봐? 어떤 다른 부분이 약간 그런 포인트였어요? 저는 그 사람 공연을 2006년에 한번 직관을 했었거든요. 한국 내한한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그 기타 하나로만 공연을 진행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연을 끝나고 나왔을 때 뭔가 이렇게 드라마 한 편을 본 느낌의 그런 여운들이 굉장히 있었더라고요. 사실 앞에 제가 아는 곡도 있었지만 모르는 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드라마 한 편을 본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대 기획. 네. 그러니까 무대를 지금 정말로 잘 쓰라고 조명, 영상 이런 것들을 조합을 진짜 잘해가지고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냥 음악 하시는 분들의 공연을 보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컨셉들도 있겠지만 공연하고 멘트하고 이게 기본적인 폼이잖아요. 근데 그런 폼에서 좀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멘트도 중간에 한두 번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 연결시키는데 다 그게 그림처럼 보이는 거죠. 연극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더 신기했던 거는 기타 한 대로 루프도 없이요. 루프 안 쓰지. 이번에 내한하시는 거. 근데 뭐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때는 그런 공연들을 해서 단독 콘서트를 했단 말이죠. 전 그 공연의 영감을 항상 받아서 이렇게 이제 공연을 시작하게 됐고 그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고 계속 넘버벌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었거든요. 그림을 되게 좀 남들과 다른 개념을 가지고 조금 공연을 만들고 제작해 왔습니다. 그래서
있고요. 사실은 저는 그런 공연보다는 조금 더 뭔가 퍼포먼스가 가미된, 그러니까 그림이 좀 더 이쁜 그런 공연들을 좀 더 많이 하고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공연할 때 기획에서 딸렸던 게 뭐였냐면 항상 홍보와 그다음에 또 그 추후에 있었던 그런 뭔가 재미난 그런 공연 날의 재미난 그런 기획 요소들이 굉장히 공연 부족해요. 외적인 부분에 그렇죠. 대한 네. 네. 그리고 공연도 마찬가지로 사실 제 공연은 제가 막 컨트롤하고 있지만 그런 뭔가 조명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계획 없이,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냥 약간 나열한 느낌이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조금 공연의 형태보다는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기존 공연과 별반 다른 거 없지만 그냥 그걸 조금 노력한 부분들이 보인다라는 그런 공연들을 좀 했던 부분들이라 좀 아쉬움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그 기획팀이 딱 붙는다 하면 사실은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부터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런 것들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긴 있죠. 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뭔가 공연을 할 때 굉장히 체계적이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단독 공연이 지금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일단 뭐 네. 만약에 해보고 싶으시면 만약에 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그냥 던져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단독 공연도 사실 매년 했어요. 매년 지원받아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단독 공연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성은 이제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네. 혼자 할 수 있는 역량에서. 이게 아티스트들은 이제 제 생각으로는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청중들은 듣는 분들은 기획자들은 그 말을 얼마나 청중들이 이해하고 싶고 좀 즐겁게 좀 들을 수 있는지를 좀 정리해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공연도 있고 사실 지금 아직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지는 제가 아직 캐치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질문들을 좀 해보자면, 그래서 그 기타리스트 로로님께서 그래서 전달하고 싶은 관객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 이야기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뭐 희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메시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가 그러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기악 음악에 대한 재미를 알려드리고 싶은 게 목적이 하나거든요. 왜냐면 기악 음악이 굉장히 재밌고 되게 즐겁다. 그 인식을 좀 그런 것들을 바꾸고 싶은, 그런 것들을 내가 느꼈던 그런 즐거움들을 전달하고 싶은 게 일단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목표는 저 같은 청년이, 그러니까 다 똑같은 공연하는 청년이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이런 길도 있다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죠. 공연 퍼포먼스 쪽에서의 그런 색다른 공연을 보여주고 싶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영상만 보셔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공연 버스킹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빌드업이 다 있습니다. 대사부터 시작해서 앞에 나가서 막 박수 치고 막 혼자 앵콜 받고 막 이런 것들이 빌드업이 다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거를 정확하게 가지고 공연을 하는 사람은 제가 많이 못 봤거든요. 기획자 없이.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네. 그리고 제가 행사장을 가보면 항상 느끼는 거는 노래가 없으면 재미가 없다. 맞아요. 제가 로로님 버스킹을 초청해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이제 애들이 간혹 그런 말 하더라고요. 노래도 불러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공연,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게 되면 그거는 저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니까. 네. 그냥 봐. 그럴 수 있죠. 노래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고정관념이 되게 저는 싫었어요, 사실. 그냥 싫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설프게 노래하느니 게스트를 부르겠어, 사실.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고. 왜냐면 그런 경우도 있었어. 제가 노래를 딱 했어요. 막 기타 막 바이올린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노래를 해달래. 그래서 노래 한번 했어. 다가. 하는 순간 다가. 그러니까 이런 경험은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노래를 어설프게 거기서 노래를 진짜 기깔나게 하면 사람들이 더 듣겠죠. 근데 나는 노래를 국제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설프잖아. 전문가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아무도 없더라고. 열심히 모아내. 근데 한 50명 모아. 다 갔어.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이제 찾아야 되는 것들은 그런 기악 음악에 대한 그런 로로님의 그런 정체성을 갖고 계시고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좀 뭔가 풀어내려는 게 지금 가능성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이라고 보면은 기악 음악이 재밌어라고 말을 하시면 뭐가 재밌지? 라고 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청중이 봤을 때 기악 음악이 왜 재밌는지를 전달을 하세요 보통. 루프 스테이션이 뭐 화음을 쌓아간다는 모습을 네. 보여준다든지 네. 그 기악 음악 그러니까 노래는 사실 메시지가 있으니까 스토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잖아요. 네. 근데 그 넘버벌 장르에서 그런 스토리를 전달하고 하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보통 하세요? 제가 몰라서 그 부분은. 뭐 어떻게 하면 근데 사실 오셔서 보셔야 돼요. 사실은 저는 이게 사실 이게 되게 애매한 거죠. 사실 아무리 문서를 써도 상상을 못 하세요 다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항상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도 공연을 계속 하고 있는데 가는 데마다 사실은 반응이 좋으니까 모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다는 거는 네. 이제 그런 핑거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루프 스테이션의 약간 퍼포먼스적인 부분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시각과 청각을 자극하는 건데 그 부분인 건지 아니면 그거 외에 뭐 다른 또 생각하고 계신 어떤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으신 건지가 궁금해요. 전달하지 못하는 메시지라고 하면 사실 이제 뭐 하시는 스타일 되게 막 화려하고 막 엄청나게 많은 저런 게 있네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지. 근데 그런 것만 보니까 제가 네. 올린 것만 보시니까 네. 근데 그 기승전결 가운데 사실은 조용한 곡으로도 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튼 한번 보시긴 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올린 거에 장단적인 거니까 아니면 아니야 이게 이렇게 보면 좀 많이 나죠. 그냥 나중에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일단은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획을 한다면 이제 이런 프로세스들을 모르시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지금 기획자라는 것은 사실 먼저 목표나 맞아요. 뭔가 그걸 잡고 시작을 해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여쭤봤던 건데 그럼 이 로로라는 아티스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것들을 전달하고 싶은데 저는 그 순간이 즐겁다라는 것들을 그냥 전달하고 싶으니까 그 제 마지막 멘트가 뭐냐면 그 공연의 마지막 멘트는 Remember Me를 하면서 코코의 Remember Me를 하면서 근데 그때 하는 멘트는 뭐냐면요 저도 Remember Me의 뜻은 나를 기억해줘 라는 뜻인데 나도 기억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짤막하게 그렇게 재밌게 놀았던 이 순간을 우리 함께 기억하자. 이 순간의 꼭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삶을 그리면서 당신의 특별한 순간을 그려드립니다가 또 캐치프레이즈인 거예요. 그 순간을 특별한 순간으로 제가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것들이 저의 그 공연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 순간 우리 굉장히 재밌게 놀았고 되게 즐겁게 봤으니까 이 순간을 우리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Remember Me를 하고 끝내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뭔가 되게 많은 메시지를 한 번에 전달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답답하시고 그러실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기획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특별한 순간은 라는 말은 다 동의는 하지만 로로님의 특별함과 노현의 특별함과 저의 특별함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함을 느끼는 방식도 다르고 포인트도 달라요. 네. 근데 이거를 조금 기획자는 그걸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아티스트가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를 캐치도 안 되고 그게 저쪽한테 전달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기억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저희는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냐면 그러면은 누가 이 사람을 기억해 줘야 되지? 이 사람을 어떻게 기억해 줘야 되지? 화려한 손놀림과 퍼포먼스와 음악이 있는 걸로 이 사람을 기억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다르네?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다른 아티스트랑 비교해 봤을 때 희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캐치를 하지 않고 정의를 하지 않으면 그냥 이제 그 워딩으로 정의가 안 되는 공연과 아티스트라고밖에 저희가 정리가 안 돼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찾았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네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도 이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희미한 부분들이 있기도 했고 사실은 이게 이런 과정을 찾아나가는 과정들이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저는 특히나 좀 이렇게 다른 아티스트가 뭐 그냥 그런 거야. 다른 길을 갖고 있기도 하니까 이거를 또 어떻게 보면 또 정리하는 거가 사실 정리가 잘 안 되는 거 그 사실이긴 해요. 왜냐면 기타랑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있고 그 루프 스테이션을 가지고 뭘 한다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 차라리 말씀하셨듯이 확실한 사람들을 써서 대체 그러니까 바이올리니스트는 바이올리니스트, 기타리스트는 기타리스트 딱 이렇게 해놓는 게 이 사람들은 더 좋은 거잖아요. 편하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리고 뭔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단어로 표현이 안 되는 그냥 주저주저를 얘기를 해야 되는 끝까지 봐야 되는 처음부터 끝까지 뭘 봐야 되고 이렇게 짤막하게 정의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 심지어 저는 이제
로로라고 하는데 앞에 수식어를 기타 치는 바이올린이 바이올린 켜는 기타리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로 정리를 못하겠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기타도 하고 바이올린 하는데 루프 스테이션을 한다는 것들은 어떻게 맞아요. 정의가 안 돼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다 했어요. 기타, 바이올린으로. 기타가 너무 짜치는데 약간. 그래가지고 밥 먹으면서 막 이름 바꿔보자고 스케치 뭐 그런 거. 네, 아무튼 뭐 그런 거를 가지고 아무리 저는 생각을 해봐도 뭐가 정리가 하나에 딱 뭔가 뚜렷하게 말씀하셨듯이 기타리스트 로로다 아니면 바이올리니스트 로로다 뭐 이게 아니니까 루프 스테이션 마스터 이거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사실. 그쵸. 네. 루프 스테이션이 뭔데? 이렇게 나오면은 또 답이 없는 제가 로렌 버스킹 그래도 최소 5번은 가고 왔는데 근데 갈 때마다 이제 사람들 반응도 너무 좋아하세요. 다들 쫙 모여가지고 와 너무 재밌게 즐기고 그러고 끝나요. 약간 기억대시가 그러니까 특별한 순간이긴 했는데 왜 누군지는 몰라.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관객 입장에서. 그렇지. 저야 이제 좋아하니까 계속 돌아다니는데 관객분들은 그냥 길 가다가 있는 되게 특이한 거 하시네? 하고 쓱 지나가셔가지고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좀 더 확실하게 기억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 잠깐 해볼까요? 그게 사실 저희는 기획 이 미팅을 하면은 이제 되게 비슷한 성향 클라이언트들은 이제 몇 천만 원 몇 억씩 주면서 이제 그렇죠, 저희한테 맞아요. 일을 맡기니까 더 막 이렇게 복잡하고 많으세요. 저희가 그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밑에 걸 다 빼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기타도 바이올린도 루프 스테이션도 다 갖고 가고 싶어 하시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개를 관통하는 어떤 하나의 메시지나 단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굳이 기타가 안 들어가도 되고 바이올린이 안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그것들을 다 넣으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쵸. 맞아요. 그게 근데 안 넣고는 상상을 못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넣긴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메인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서브로만 자꾸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타랑 바이올린을 굳이 둘 중에 하나만 안 하시고 따로 하신 이유는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기타랑 바이올린을 같이 쓰시잖아요. 네. 그걸 왜 같이 쓰시는 거예요? 기타는 왜 어떨 때 보여주시고 기타가 아시잖아요. 우리 기타 나가서 막 이렇게 해봐야 막 30분 동안 20분 동안 해봐야 안 모여요. 바이올린 한번 딱 긁잖아요. 10명이 일단 모여요. 거기서부터 이제 뚝뚝뚝 모이기 시작하는데 일단 저는 되게 생각보다 바이올린이 뭔가 이제 제 공연을 고급지게 조금 더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사실은. 기타가 사실은 너무 이미지 자체가 너무 쉽다. 약간 식상한 느낌. 대중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네. 대중적이다 보다고 저희 이게 핑거 스타일 연주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잘 모르기도 하고 일단 이게 더 사실은 핑거 스타일 곡들이 다 사람들이 알만한 곡을 많이 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핑거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음악 자체가 기타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로 임팩트를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저 스타일로 하는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둘이나 있어요 지금. 그래서 대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정선호 씨라고 홍대에서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번에 저희가 이번에 불렀던 그때 불렀던 사람 그분 제자 김나린 씨라고 있어요. 여자분인데 여자분이 이러고 있으니까 다 그쪽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특징은 캐릭터도 없죠. 근데 기타만 이렇게 치고 있다. 아무리 연주를 제가 처음에 기타만 했거든요. 왜 기타를 하세요? 기타 좋으니까요. 기타가 그냥 기본인 베이스네요. 네, 기타가 좀 더 자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의 뭔가 이렇게 베이스는 기타리스트, 그다음에 이제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게 그걸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줬던 게 바이올린과 루프 스테이션. 그럼 루프 스테이션은 왜 사용하게 되셨어요? 기타랑 바이올린을 같이 써보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혼자서 제가 다 팔이 4개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조미료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쓰려고 보니까 그리고 루프 스테이션이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 편했던 이유는 뭐냐면 핑거 스타일은 온 집중을 하고 연주를 해야 돼요. 틀리지 않으려고 모든 것들 다 기타 하나로 내야 되니까 틀리지 않으려고 모든 걸 해야 되는데 루프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편곡을 제가 다 가능하니까 제가 모든 걸 편곡을 가능하니까 제가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최대한을 뽑아낼 수 있고 쉽고 역량 안에 뽑아낼 수 있을 거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그리고 루프를 돌리면서 멘트도 하시잖아요. 네.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일단은 대중의 관심도 좀 쉽게 얻을 수 맞아요.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리사가 고기를 일단 좋아하니까 고기를 넣고 다들 새우 좋아하니까 새우 좀 넣는데 일단은 둘만 넣으면 없으니까 다시다랑 이런 것들을 넣는데 자 이거 새우 고기야! 라고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리가 뭔데 맞아요. 정확하세요. 네, 좋습니다. 요거를 저희가 지금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게 잡히면 나머지 부분도 지금 다 잡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딱 그거예요. 딱 아니 이거 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받으세요, 주세요. 받으세요. 죄송합니다. 바카스 좀 가져올게요. 이거 제가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네. 다행이죠. 좋게 생각해 주셔서.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것들이 전 사실은 이게 주변에 하는 친구들이 다 마술하는 친구들인데 그런 마술하는 친구들, 서커스 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또 두 부류예요. 뭐라 그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되게 알록달록한 퍼포먼스 위주의 퍼포먼스 위주의 하는 친구들과 연극 베이스로 하는 친구들. 아, 그러니까 연극처럼 뭔가 장이 있고 그런 모든 것들 탁탁탁탁 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제가 조금 더 결이 맞는 친구들은 조금 이런 친구들이더라고요.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그리고 그런 친구들과 조금 더 잘 맞아 이게 맞아 결이 좀 들어가서 있으시네요. 네. 결이 좀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콜라보를 해도.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제 같이 쓰는 친구들이 3명인데 사무실 저희 같이 쓰는 친구들 3명이세요. 2명이 약간 그런 알록달록하고 그런 아이들이나 뭔가 이렇게 친근한, 그러니까 사람들과 친근한 그런 스타일의 그런 공연들을 좀 많이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좀 어렵지만 그래도 그나마 행사를 해서 그나마 조금 더 대중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장치들을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결은 조금 더 딥한 걸 원하고 있긴 하지만 좀 더 말씀하셨듯이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은 거죠. 사실 그런 거예요. 이제 아티스트 분들이 가장 기획자랑 많이 싸우는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제 난 나야, 내 음악을 할 거야. 그래 알겠어, 네 음악이 뭔데? 짱이라니까. 맞아요. 저도 항상 그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공모를 쓰다 보니까 또 공모에서는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도 어떻게 보면 아예 비전문가를 설득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들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바이올린, 기타, 루프 스테이션은 어떻게 되냐면 실시간으로 녹음과 더빙이 가능한 그래서 현장에서 작곡 가능한 루프 스테이션을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쓰니까 들어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오래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습관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기획자의 눈으로서 또 저를 또 바라보시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충분히 그렇게 보이겠죠. 네, 보여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일이니까. 맞아요. 저는 그랬죠. 옆에서. 네. 근데 조금 더 저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좀 약간 연예인들처럼 좀 뭔가 이렇게 되게 잘 짜여진 공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돈을 써서 맞아요. 붙이고. 맞아요. 제 공연을 제 지인들 말고 돈을 내고 오는 공연들 좀 만들고 싶은 게 사실은 그러면서 그거를 좀 더 팔고 싶은 게 저는 사실은 좀 개인적인 목표거든요. 맞아요. 사실 왜냐면은 지금 그게 안 되면 대중으로 다가갈 수가 없어요. 메시지가 없으면은 전달이 안 되고 사람들이 인지를 못 하거든요. 그럼 잊혀져요. 그래서 소속사가 들어가는 거고 소속사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그래서 넌 그 캐릭터를 붙여요. 무조건 이 아이는 뭐 꿈과 희망을 주는 존재다. 아니면은 되게 재미가 있고 위트 있다. 뭐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의 장점을 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제일 쉬운 게 이제 외모가 좋은 거. 예쁘고 잘생기면 이제 끝. 맞아요. 일단 이건 설명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예쁘고 잘생긴 건 사실 일단 저는 나이로 이제 끝났어요. 제가 86년생이니까. 아, 네네. 오, 동안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86년생이니까 제가 곧 40이에요. 이제 이 상태에서 제가 무슨 잘생기고 못생기고 딱히 하겠습니까? 그냥 기본만 하고 거기서 이제 저 아까 말씀하셨던 캐릭터를 또 만드는 게 확실히 맞긴 하겠죠. 그래서 사실 지금 기타 바이올린 루프 스테이션은 사실 이제는 버리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버리는 건 뭐냐면은 그게 아니라 아예 하지 말라가 아니라 예, 이해했습니다. 네. 나랑 로로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기타 바이올린 루프 스테이션은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무슨 음악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들려줄 거야. 라는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이것들은 사실은 바이올린이든 드럼이든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가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가장 설득력 있고 조금 사람들한테 신박하게 다가갈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면 그때부터는 조금 성장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사실은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음악을 듣는 네가 무슨 감정을 느낄 거야를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아이유가 잘 된 이유는 그거거든요. 니들이 듣고 싶은 음악 내가 다 해줄게.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면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음악 할 거야. 이거든요. 근데 좀 로로님도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서 네가 생각하는 게 맞는데 네가 생각하는 게 뭔지를 이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뭘까요? 아, 네, 사실 네.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런 식으로 조금 잡아보시면은 캐릭터가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게 어떠세요?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방향성이 네. 근데 이게 일회성일 것 같아요. 맞아요. 같은 퍼포먼스 2번 이상 못 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보통 사실은 그런 그 행사용 공연들이 많으니까 그쵸, 사실 그쵸. 일회성이고 사실은 저를 보고 오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네.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연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굳이 설명을 해야 되는 이유는 공연이 끝나면 MR 치셨어요 이런 처리가 나오니까 네. 그죠. 그래서 그런 구다리를 하나 만든 거예요.